5월 5일 어린이날 법정 공휴일이죠. 하지만 5월 8일 어버이날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지금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효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특히 어버이날이 쉬는 날이 되면요, 올해처럼 주말을 끼고 있을 때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반이 자연스레 상충하게 되는 건데요.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쪽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주장해온 분이세요. 대한노인신문 이돈희 수석논설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들을 쭉 찾다 보니까 우리 이돈희 선생님이 어버이날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써있던데 정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어버이날이 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는 예. 1950년부터 72년까지 16년 동안은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만이었습니다. 어머니날. 어머니 날이었죠. 그렇죠. 70년대까지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예. 근데 제가 겨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때, 네. 그러니까 55년 전이죠. 1963년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버지 날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날을. 아버지 날을 고등학생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캠페인을 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때? 예,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날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 만들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제 진지한 뜻을 모르고 마치 장난인 것처럼 참 좀 어려웠지만은 제가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렇게 아버지 날을 이제 캠페인으로 주장을 하셨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어버이날이 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만든 아버지 날을 가지고 예. 청와대까지 어버이날이 되도록 한 10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이제 종전의 그 어머니날에 제가 그 만든 아버지 날의 의미를 이제 포함한 어버이날로 이제 국가에서 제정이 되는 결실을 맺었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의 창시자세요. 말하자면 이돈희 선생님이. 그런데 네. 어버이날은 지금까지는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법정 공휴일, 쉬는 날로 지정하자라고까지 선생님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은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노부모님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이제 청소년들 또 직장인들 일반인들이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면 그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 하루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기 때문에 50년 전부터 어버이날과 노인날의 공휴일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버이날의 공휴일 법정에는 아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도 좀 그렇죠. 찾아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공휴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루라는 게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아닌 것보다는 하루라도 그렇게 하면은 여유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공휴일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50년 전부터 주장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효도 제대로 하려면 어버이날이 공휴일 돼야 된다. 법정 공휴일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효도는 사실은 정신인 건데 하루 쉰다고 효도가 더 잘 되겠느냐. 말하자면 챙길 사람은 이날이 법정 공휴일이든 아니든 부모님을 챙길 것이고 감사 인사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날은 공휴일이면 오히려 더 놀러 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예. 저는 반드시 해외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더 열어난다. 이런 전망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장기 여행을 떠날 거다 그렇게 보진 않으세요? 예. 왜냐면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공휴일이 되면서 만약에 다른 앞뒤의 날들과 합쳐져가지고 연휴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하루만 공휴일만으로는 먼 나라 해외여행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원래는 5월 5일 그래요. 어린이날하고 주말이 끼면은 이게 쭉 황금 연휴가 되더라고요.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 4일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달력을 좀 한 10년, 15년치를 봤어요. 앞으로 미래를. 보더니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휴일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또 그걸 계기로 또 가끔 부모님하고 같이
또 해외여행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효도 방법이 아닐까. 아, 여행 갈 때 부모님 모시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봐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뭐 매번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그야말로 예. 가끔이라도 예, 참 예. 그 자녀들이 참 어버이날에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가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인데 예, 예. 5월 1일은 노동절이라서 회사들이 많이 쉬어요. 예, 예. 거기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쉬죠. 네. 석가탄신일도 5월에 들어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예, 예. 기업하시는 분들 업무에 지장이 있고 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이게 뭐 외식 산업이나 그런 거 네. 아닌 경우에는 지장이 많다. 예, 예. 걱정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참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5월에 8일이 그 어버이날이지만은 예. 외국에는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외국을 보면 어머니날은 5월에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에 셋째 주일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일요일을 잡아요. 일요일로 잡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원래 쉬는 날로. 굳이 5월 8일을 어버이날 할 게 아니고 외국처럼 이제 5월에 둘째 일요일 그 하루 앞에 토요일 아닙니까? 예. 이걸 이제 어버이날로 변경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휴일로 정하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법정 휴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그러니까 또 조금 다른 대안을 그렇죠. 하나 제시한 약간 그 것이에요. 날짜를 이제 하신 거예요. 위주하지 말고 5월 8일이 진짜로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반대가 많다면 예. 다른 대안으로 그럼 그렇죠.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뭐 세 번째 하루 일요일 앞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는 또 많이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5월 8일 법정 공휴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것보다는 공휴일이 훨씬 맞고 왜 또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있죠. 어린이날은 또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예, 예. 각각 그 휴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이 모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청취자 또 어떤 분은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 그럼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문자도 그렇게 주시는데 이제 그 만든 취지가 사실은 각각 취지가 다르거든요. 취지가 달라서 합칠 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 뭐 그런 날들을 이제 일요일 정도로 해가지고 예. 몰아서 쉬자 이런 제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하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커질 것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날이다. 이런 네,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상 어버이날을 이분이 주도해서 운동을 해서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신문 이돈희 수석논설위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죠. 반대하시는 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합니다. 아, 최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효도하는 날이 생겨서 좋다라는 게 이제 앞선 어르신 말씀이었는데, 뭐 사실은 꼭 그 이유 아니더라도 쉬는 날 생기면은 국민들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 뭐 효도하는 날 만들자는데 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네. 없을 텐데. 네, 뭐 저도 당연히 쉴이 뭐 있는 부분은 사실 근로자들한테도 좋고 또 모처럼 예. 또 외식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 이거 사실 상당히 뜻깊은 날이고요. 예. 이거 뭐 중요한 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데 연휴가 이제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좋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라고 저희 소상공인은 느낍니다. 연휴가 사실은.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네, 연휴가 길어지는 부분은 예. 그 근자에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사실은. 임시 공휴일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작년에 추석 때도 연휴가 예. 길어졌는데 예. 도리어 소상공인들은 그냥 빈 가게에서 그냥 문만 열어놓을 수도 있고 또 쉴 때 가게세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니 사실은 근데 임시 공휴일 이런 거 했을 때 그 큰 이유가 내수 진작한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고 나서 보면 내수 진작이 된 데이터들도 있었는데 소상공인분들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균형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일부 관광지라든지 예. 일부 업종에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 쪽에는 손님이 좀 몰렸을 수 있고요. 또 해외로 좀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과거처럼 자영업자 분들이 아니면 일반 작은 영세 가게들은 사실은 이 임시 공휴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에 대한 어떤 그 온기를
골고루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또 데이터는 내수 진작이 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게 예. 뭐 외식 산업이라든지 관광업 쪽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 수입이 올라가서 데이터가 올라간 거지. 동네에서 뭐 문방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조그만한 슈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안 와닿았다 이 말씀.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때문에 이런 휴일에 대한 온기가 이제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래야지 이게 어떤 뜻깊은 부분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예. 또 근로자들의 어떤 휴식이라는 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고 또 얘기들을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 내수 진작도 이루어지고 사실은 기왕에 예. 종합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그 추석 연휴 때가만 보더라도 예. 사실은 3분의 1 정도를 치웠거든요. 한 달에서. 근데 그렇죠. 이게 많이 치웠죠. 보면은 그 가게세는 그냥 꼬박꼬박 내고 문을 월세는 꼬박꼬박 빠져나갔고요. 평소 대비 어느 정도나 그때 소득이 줄었습니까? 매출이 줄었습니까?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3분의 되는 거죠. 1. 평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거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관광지 빼놓고 도심지 소상공인들은 거의 매출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때 뭐 그 비용만 많이 나갔었고 알겠습니다. 뭐 카드 대금 같은 경우도 열흘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예. 상당히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돈맥경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돈맥경화가 일어났다. 지금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버이날이 공휴일 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 문자를 쭉 보니까 네. 자식들도 좀 부담입니다. 이런 문자도 사실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버이날 공휴일 아니어도 찾아갈 사람은 퇴근 후에 다 찾아가고 전화드릴 네. 분은 다 전화드리는데 공휴일로까지 지정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된다라는 문자도 들어오고 반면에 8336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루를 쉬어야 온전히 가서 손주들 데리고 가서 놀고 어버이에게 효도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로 가는 게 맞다. 또 이런 것도 들어오고 김정훈님은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 아니었던 게 오히려 여태까지가 불합리한 거였다.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3490님은 취지는 아주 훌륭하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다. 네. 이분이 며느리시군요. 며느리에게 명절같이 부담 100배입니다. 제가 번호를 괜히 소개했나요? 일리는 맞습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각자 형편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가게 문을 하루 닫기가 어려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좀 틀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게 공휴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그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정말 이 휴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또 이것 때문에 또 꼭 불가피하게 불효자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부분은 기왕이면은 이런 좋은 취지를 만든다면은 사실은 이 대체 공휴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휴일만 늘릴 것이 아니라 늘릴 때 내수 진작과 그다음에 골고루 온기가 퍼져나가고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사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야겠네요. 아마 청취자들이 지금 양쪽 이야기 충분히 듣고 판단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대한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까지 만났습니다.